상황 관련해서 뭐 저희도 보도를 했고 했는데 11월 30일 상황이 있잖아요. 11월 30일 날 오전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고 오후에 김용현이 갑자기 여인형을 부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인형의 주장에 따르면 방첩사령관은 계엄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용현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에 가서 성렬형이랑 술이나 한잔하자 이 취지의 발언을 해서 맞아요. 관저를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1월 30일 날 이게 연락 순서로 놓고 보면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연락을 줬겠죠. 이걸 해야겠다 이제. 그러니까 김용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인형을 불렀겠죠. 근데 여인형이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계엄이? 근본적으로 이 형들 진짜 이거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야 가서 들어보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러 관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12월 1일 날 김용현이 노상원을 만나고 노상원이 이 롯데리아 회동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 11월 30일 관저. 근데 그 관저에는 누구만 있는 겁니까?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여인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최소한 계엄이 이루어졌고 곽종군도 그래서 언제부터 대기를 하느냐? 특전사 병력들도 12월 1일부터 대기를 하고 맞아. 수방사도 11월 1일부터 대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11월 30일 날 관저가 이 상황을 결정했다라고 시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맞아. 아니 왜냐면 이거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노상원이 뜨고 나서 이 노상원의 무속 논란까지 불거지니까 머릿속에 김건희 딱 떠오르는데 연결이 그 근거가 없어. 근데 저희가 처음에 노상원을 저희도 이제 롯데리아 회동을 보도하고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노상원의 이미지는 육사 41기에서 작전통이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엘리트의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뭔가 수석 네, 수석으로 갖고 육사 들어갈 때 그러고 나서 취재를 하다가 그 이제 불명예 전역을 알게 됐고 네. 이게 완전 쓰레기구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얘가 그렇게 전역을 했지만 그들 무리에서는 엘리트고 그러니까 작전에 있어서는 노상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의 비선 참모였구나. 그래서 김용현 어쨌든 야전이 전공이니까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당이 나오고 아기보살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김건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건희랑 연결을 안 지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떻게 이게 드라마 시나리오를 많이 한 얘기지만 드라마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면 이걸 누가 봅니까 사실. 전직 정보사령관이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했는데 갑자기 살아나서 계엄을 기획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 보살로 부르는 무당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군산하고 천안 뭐 충남으로 내려가서 김용현이 나를 배신할 상인가 이런 거 물어보고 이게 굿대타예요. 그래서 굿대타. 굿대타. 약간 맞아 떨어지는데. 그리고 육법당이라고 그랬거든 예전에 전두환 박정희 때 육사하고 서울법대가 모여 있는 당이다 그 여당이 그래서 육법당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육법당이지 육사하고 서울법대 그다음에 그렇지 그 육사 법사 그다음에 무당 신당 육법당의 육법당의 완성. 근데 요것도 그러면 우리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자면은 그 수첩에 NLL에서 북의 유도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용현도 원점 타격해라 이런 거 계속 있었고 하나하나 증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북의 공격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유도를 했으면은 그래서 지금 외환죄 되죠. 검토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외환 유치 미수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수에 참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겠는데 김정은 땡큐. 저희 한겨레 유튜브에 김종대 의원이 나와서 자세하게 그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종대 의원은 해석은 이런 거더라고요. 북한이 어쩌다 보니까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시기랑 남한이 도발하는 시기가 겹쳐갖고 이거를 대응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하는 시기가 아니었으면 그걸 준비하던 시기가 아니었으면 이거에 무인기 오고 이러는데 대응을 했을 텐데 그 시기랑 겹치면서 병력을 자꾸 전방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북쪽으로 보내는 중이라 그러니까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아이러니고 사실 우연적 운인데 만약에 지금 드러나는 것만 보면 드론도 제일 시끄러운 거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부러 교육용 아르라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북이 이거는 못 참겠는데라고 해서 시작했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방송 못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이게 아이러니인데 미국이 어쨌든 용산을 도청하거나 아니면 휴민트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날 밤에 그 안보실장하고 외교부 장관한테 골드버그가 전화를 했고 그쪽에서는 안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무슨 얘기할지를 서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알았으니까
잘못 얘기하면은 더 이상해질까봐 일부러 전화 안 그렇지. 받았던 거 아니에요? 피한 거지, 일부러. 피한 거잖아요. 미스리드할까봐 전화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휴민트가 있든지 아니면 도청이 계속 됐든지 둘 중에 하나. 미국은 미리 알았어. 야 니네 헛짓거리 하지 마 더 이상. 그다음에 김정은은 가만히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도청이나 휴민트, 그다음에 김정은의 침묵을 우리가 땡큐 해야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저도 알았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하나는 계속 나오잖아요. 뭐 몇 월 며칠 날 들어와서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윤석열이 막 전화하고 이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통로가 많았을 것 같아. 생각보다. 알 수 미국 있고 입장에서. 미국이 그날 당일에만 입장을 제 기억에 2번인가 3번 내요. 3번 내는데 굉장히 원사이드하고 맞아요. 단호하게 냅니다. 그게 단호하게 말하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당일만 해도 2번 3번을 내요. 미리? 그러니까 아니 당일 개헌 당일, 이루어지고 개헌, 나서 개헌 당일. 그러니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그리고 그 메시지의 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저 이렇게 독재 국가 같은데 맞아. 내는 톤이에요. 그러니까 너 독재자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지. 너 독재자 더 하면 우리 가만 안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메시지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한테 그런 취급을 받을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 미국이 이 사건은 자기네 가치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영상은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박선원 의원이 그 골프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프 그게 치면서 707 애들 네. 데려다가 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아니 707을 다 데려다가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여야 되니까 자기 계획 안에서는 707이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사실 버튼을 누르면 착착착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막 거기서 김용현이 막 뻔뻔하게 국회 나와가지고 한 부사관은 감격에 눈물의 눈물을 골프. 흘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두 축일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중에서의 그러니까 큰 틀의 기획을 뭐 예를 들면 김용현, 노상환 이런 정보사 라인에서 했다면 실병 기동에 대한 작전은 707과 777이나 이렇게 이제 막 수방사나 이렇게가 움직이는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월 달부터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그 얘기를 해왔다면 당연히 여기를 본인은 이제 어쨌든 그리고 군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단순히 그 뭐 실패한 쿠데타다, 실패한 내란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보다 조금 한 발짝 더 나가 보면 검찰 독재가 군을 동원한 거예요. 검찰 독재가 군을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검찰 독재가 군을 동원한 거고 그 전에는 검찰권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잡았다면 이번에는 검찰권 외에 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몽둥이가 자기 손에 딱 들어가니까 이것도 풀스윙한 겁니다 한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은 어떤 논리든 간에 윤석열 총장이 까라문까 하면 다 했어. 근데 군에서는 이 젊은 군인들이 정의로운 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또 하나의 윤석열이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어. 예, 맞아. 검찰 독재가 군 통수권자가 되더니 검찰 독재자가 군 통수권자가 되더니 군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그게 윤석열의 담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헌법적 틀 안에서 일을 한 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죠. 군 통수권도 대통령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 건 나한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의 틀 안에 있는 일이야. 통치행위야. 이 사고 방식을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 첫 번째 담화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지금 여전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프 칠 때 그 막 실제로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 제가 저 시키는데 무조건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걸 보고 그리고 그 해 지금 2달 전에 10월에 그 시가행진 보면서 얼마나 자기는 취해 있었겠어. 와, 이 군병력이 버튼 누르면 간다. 나를 위해 다 움직이겠다 100%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다행히 그런 정의로운 태업이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의 태도 자체는 지금 굉장히 시간 끌기 헌재가 지금 전달한 서류도 다 안 받고 난리 쳤는데 결국 헌재에서도 이거는 이제 받은 걸로 간주하고 간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요거는 헌재도 화가 났겠죠. 어쩔 수 없이 화가 당연히. 난 거고 사실은 네. 이건 법률상 너무 명백하거든요. 헌법재판소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또 민법을 준용해요. 이 송달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대법원의 98053 결정을 보면 이게 유치 송달이나 발송 송달이나 공시 송달이나 전부 다 송달의 효력이 있어요. 저렇게까지 안 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발송 송달로 해석을 했던데 발송 송달은 헌재가 발송한 날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기다려왔던 거는 절차상의 하자를 일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의지의 표현인데 국민들이 보기엔 속 터지지 사실. 그렇죠.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마찬가지로 지금 인사청문회 했고 지금 내일 한 명 더 내일 한 명 더 하고 26일 날 본회의에서 그 추천 결정합니다. 26일에 통과시킵니다. 예, 본회의 26일 날 소집했어요. 그럼 9명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명으로 갑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예, 걱정 안 해도 돼요. 오케이. 한덕수가 임명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안 하면은 탄핵이라니까. 안 하면 탄핵이야. 이거 한덕수 좀 진짜.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답답한 상황처럼 보이긴 하는데 음. 지금 1월 달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탄핵 재판이 본격화되고요. 그다음에 내란 수사에서 이제 내란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김건희 특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피의자 윤석열이 오늘 뭐라고 입장을 낸 겁니까? 뭐 탄핵이랑 재판을 그러니까 수사를 동시에 받는 상황 부담스럽다. 그건 자기 생각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고립, 권력의 고립,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패한 권력이 됐고 이 고립은 계속될 거고 이 수사에서 지금 또 뭐가 까지게 됩니까? 명태균 폰이 까지게 까져요. 돼요. 예, 그러면 예, 국민의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절차상의 문제에서 지연과 더딘 게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그게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살려면 저 미친놈들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고서 첫날 딱 걷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죽으로 처음에는 계엄하고 해제되고 이러면서 와 간짝을 메고 오면 그 거기다 못을 박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지 했는데 혼자 오는 줄 알았더니 여럿이 같이 오고 있어요 지금. 무리를 지어서 관을 메고 국민들 앞으로 오고 있어. 아니 명태균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KBS 그 우리 제작진 또 보내주셨는데 그거 통화 내용 나와버렸구나.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 5월 9일날 통화한 기록은 확보했다 그랬는데 내용이 김건희가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이게 그 명태균 씨 주변에서 계속 얘기했던 우리 오빠 전화 왔죠. 그 통화한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 그러니까 내용인 5월 것 9일 같아. 날 오전에 윤석열 이 통화를 한 걸 명태균이 그렇게 설명하잖아.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 마누라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옆에 있는 마누라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거를 근데 명태균은 그걸 아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는 자기가 스피커폰으로 같이 통화한 거를 모르는 것처럼 해서 전화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 이 얘기를 해준 거죠. 내용이 대박이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선인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오빠가 지금 전화했는데 오빠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상현인 것 같아 이게. 윤상현. 윤상현한테 그 뭐야 내 이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상현아 네가 밀어라. 김영삼이 밀어라. 이렇게 김건희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명태균한테.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쵸? 이러면서 와 레전드입니다. 이거 내용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터질 거고 그러면 수사 관련해서 헌재는 출발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처벌 관련해서 공수처 지금 검찰에서 야 윤석열이랑 이상민 너네가 해라 하고 공수처한테 던진 거잖아요. 공수처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구서도 안 받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공수처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출석 요구 통지하든지 아니 25일 10시까지 오라고 또 했잖아. 네. 이게 벌써 두 번째인가 그래요. 그건 이제 안 올 거잖아 솔직히. 그러면은 체포하러 가야지. 그러면은 긴급 체포입니까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전 간다고 체포영장 청구해서 받을 것 같은데. 두 공수처에서? 번이나 서원을 안 하고 네.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요거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 뒤에 20일 후에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는 공소 제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로 가야 되잖아. 예, 검찰로 가지 않으려면 내일 내란 특검을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덕수가 이거 진짜 한덕수가 제일 나쁜 건 전 이거라고 보는데 지금 특검이 내란 특검이 일반 특검이 있고 상설 특검이 있어요. 상설 특검은 절차가 어떻게 일반 특검은 한덕수가 공포해야 절차가 시작되는 거고 상설 특검은 한덕수가 국회에다가 특검을 추천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야 절차가 시작돼요. 이건 거부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없어요. 그래서 국회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 열흘 전에. 끝났어 준비는? 다 끝냈어요. 그렇지. 그 특검 상설 특검으로 누가 가지 다 끝내놨거든. 근데 이자가 그 요청을 요청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 딴 거 다 떠나서 이거 상설 특검 요청 안 하는 건 이건 거부권도 없는데
상설 특검 요청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지체 없이 요청하라고 돼 있거든요, 법문에. 그러니까요. 지체 없이라는 게 들어가 예.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우원식 의장님이 빡치셨더만. 왜? 상설 특검 추천 안 하는 거는 위헌 위법하다. 빨리 특검 추천, 상설 특검 추천 요청해라. 그 이미 통과한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네. 법안에 충분히가 아니라 이거 말씀하신 진짜 그게 제일 나빠요. 맞아. 지금 사실은 지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한덕수가 그래서 못 믿겠다니까. 진짜로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한덕수가 답답합니다.